자, 오늘 수업 노트 받으셨죠? 아니요. 이상하지? 머리에.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그치? 앞에 조금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몇 개 살펴봤어. 자, 원의 정의가 뭐였나? 조금만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 원의 정의는 평면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유식한 말이고, 그 다음 점의 모임. 그지? 평면의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점이 몇 개 존재하겠어? 엄청 많겠지. 그 점을 쫙 모아보니까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이 한 점이 바로 뭐가 되고요?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 원의 중심.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 그래?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치?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즉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모두를 다 찍어 놓은 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중심이 A, B라면 이 원의 한 점을 대표로 X, Y로 두자. 그럼 나는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되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그런 점이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맞지? 여기서 루트를 제곱해서 싹 지우면 여기도 제곱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가장 표준이 되는 행위라서 이건 표준형이라고 그래. 이건 뭐라 상관없지만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야. 왜? 중심이 바로 이것이잖아. 중심이 x 뒤에 있는 부분의 부를 바꾸어 설명했죠. y 뒤에 있는 부분도 부를 바꾸어 설명하시면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의 루트 씌운 값이 바로 반지름. 맞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확인이 되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의 방식 모양은 어떻게 이 모양을 바꿔서 풀 수밖에 없지. 반대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면 내가 얼마든지 원의 방식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너네 목표는 뭐가 돼야 돼?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그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다른 걸 구하려고 하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면 돼. 만약에 니들을 원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과 반지름을 당장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문자로라도 만들어 두셔야지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중심은 A, B로 두고 반지름은 R이라고 두고 일단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분명히 생길 거다. 그런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몰랐던 이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생각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야. 왜냐면 너네가 새로운 문제들 만나면 처음 보니까 어때? 손을 못 대겠다 얘기하잖아. 아니야, 손을 댈 수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모르는 것들은 A, B, R을 두고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풀어서 전개하면 맞지? X제곱도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니? Y제곱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X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BY가 나오고 A제곱, B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고요. 2A를 그냥 플러스 A라고 쓸게. 상수니까. 마이너스 2B도 어떤 상수가 되니까 그냥 플러스 B로 쓸게. 얘도 전체도 하나에 계산하면 숫자 하나로 나오겠죠. C라 두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바꿀 수도 있다. 자, 이걸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 쭉 풀어서 는형꼴로 만드는 거 일반형. 그럼 이 일반일 때는 우리가 중심, 반지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떡하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자. 일반형은 표준으로 바꿔서 문제를 다루자.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자, X는 X 가지고 뭘 만들고? 완전 정식 만들고 Y는 Y 이렇게 모아서 완전 정식 만들고 남는 상수항은 다 반대로 쓸어 모아주시면 표준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익히니까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한 얘기였어요. 그치? 그러면 오늘도 계속 그 연장선에서 연습을 해볼게. 자, 유형 3번 보시면 1200분 봐요.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야. 다시 세 직선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기울기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셋 다 기울기가 다르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지. 그지? 그러면 세 직선에서 만나서 뭘 만들어? 교점도 3개 만들고 이 교점이 뭘 만들게 돼? 삼각형을 만들겠지. 그치?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 방정식이야.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겠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야. 그치?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 개의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겠죠. 그치? 하나씩 찾자. 얘가 y는 밀어가자. 둘 좀 이상하게 없다. 그치? y는 이렇게 저렇게 안 생겼는데. y는 이렇게 생겼다. 그치? y는 이. 그 다음에 하나는 몰라. 됐지? 얘 y는 2.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나는 요 세 교점을 찾아서 그 세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해요. 자, 저쪽부터 찾자. 이거부터 찾게. 얘들을 대입하면 이거 나오겠죠. 얘들 대입해봐. y에다 2를 대입하면 x는 4.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다? 4,2. 얘랑 얘를 대입하면 이거 나오겠죠. 얘랑 얘를 대입하면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x 플러스 6은 0. x는 마이너스 2,2. 됐지? 마지막 얘랑 얘 교점이지. 둘이 연립합니다. 귀찮네. 자, 여기다 뭐 할까? 2 곱할게 4x 빼기 2y 빼기 12는 0. 둘을 더하면 5x y 사라지고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x는 2. x 2면 4 어떻게 될까? 2면 4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지금 뭐 구했냐? 세 개의 점의 좌표를 구했어. 아까 뭐라 했냐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중심 알아 몰라 저기서? 반지름 알아 몰라? 몰라. 어이 진정. 그지? 진정. 그래도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저 점들을 하나씩 대입하면 연립해서 풀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귀찮지만 풀리긴 풀려. 자, 근데 봐봐. 일반적으로는 표준을 만들기 좀 편하거든. 왜?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단서가 이만큼만 있어도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힘들어. 잘 안 쓰여. 근데 세 점을 알 때는 예외적으로 표준형보다 뭐가 더 편하겠어? 일반형이 더 편할 거야. 왜겠니?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 좌표들 하나하나 대입하면 연립해서 풀리면 다시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되잖아. 매번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싸게 전개를 해야 일반형으로 푸는 게 낫겠지. 그래서 세 점을 줄 때는 저 세 점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 요거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짜증나? 얘도 하나씩 대입할게. 자, 4콤마부터 대입할게요. 16 더하기 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됐죠? 2콤마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제곱하면 4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 자, 대입할게요. 36 4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더하기 c는 0. 자, 이 세 개 연립해서 풀어야 돼. 그치? 보통 이점 되면 생기면 이점 되면 알겠지? 계산 직접 해라고 하는데 그치? 안 할 텐데. 자, 보자. 어떻게? 미지수 생겼잖아. 이 연립 방식 목적 항상 뭐야?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누구를 줄일까? B? 이거 두 개 더하면 B 사라지겠다. 그치? 이거 두 개 더할게. 그러면 28 6A B는 사라지고 2C는 0. 그러면 2 나누면 3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2 나눠서. 됐죠? 그 다음 어떻게? 얘들도 더하면 B 사라지겠네. 그치? 두 개 할게. 48 빼기 4A 더하기 2C는 0. 2 나누면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떼기 c는 2 나왔으니까 2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또 연립하면 되겠죠. 이 아래 더하면 c 사라지니까 5a는 더하면 7 따라서 a는 얼마? 2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할까? 6 여기 대입할까? 4 20 c는 마이너스 20 그들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할까? 자 여기 대입하면 8 더하기 2a 더하기 4 마이너스 2b 몰라 플러스 c 마이너스 20 그러면 2b 이항하면 2b는 12 빼기 20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이 와 그지?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인데 a가 지금 2가 나왔고 bx인데 마이너스 4y가 나왔고 c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묻는 건 뭡니까? 표준형으로 했죠. 표준으로 바꾸자고 하셔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랬어? x는 x끼리 완전 정식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야 됐지? 그 다음에 y는 y끼리 완전 정식 만든다고 그랬어. 그러면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야 는 상수항은 넘겨서 20 됐죠? 완전 정식 되려면 여기 얼마 필요하니?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에서 하나 나와. 반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붙어야 돼? 1 이거의 반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와야겠죠. 얼마 갖다 썼냐? 5 그럼 여기 똑같이 어떻게 되냐? 공식의 양변 똑같은 걸 대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5 끝났네. 중심이 얼마고요? 이거 보자. 마이너스 1,2 반지름이 얼마고? 5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힘들 푸니까 힘 빠지지 그지? 싫어야 돼. 보통은 세 점 줄 때 양심적인 문제는 한 점을 0,0점으로 준다고 해요. 그럼 0,0이면 어때? C 구하고 시작하겠지. 좀 나았는데 하지만 사악하잖아 좀. 그지? 사악한 이유가 있어. 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 이 문제에서는. 자 일단 이건 알겠죠? 대입해서 1패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 기억할 거는 세 점 대입할 때는 표준형보다 뭐가 낫다? 일반형이 낫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계산 문제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 있는데 자 조금 관찰이 필요한 건데 잘 봐요. 교점을 3개 구하기 구했는데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걸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 기울기 얼마야? 2죠. 어? 마이너스 2분의 1가 2 생각나는 게 뭐니? 수직 곱하면 마이너스 1되잖아. 수직이야. 둘이 수직이 어디? 얘랑 얘였지? 쉬워버렸네? 이거 얼마야? x 더하기 2y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 둘은 수직이라고. 얘와 얘가 수직이라고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림은 안 그려보지만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잖아. 중학교 때 배웠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다?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삼각형이 외접원이니까 외심 찾는 거야.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점이라고. 빗변이 어딘데? 얘잖아, 얘. 직각을 맞았잖아. 여기에 중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 되는 거겠죠. 원의 중심이라고. 얼마인데 잡더라? 얘와 얘의 중점이잖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 좀 삐딱하겠지만 직각 삼각형이 이게 분명히 원의 중심이야, 맞지? 응. 그럼 중심 찾았겠다. 뭐 찾으면 돼? 중심과. 어디였나? 중심. 반지름 찾으면 되겠지? 반지름 뭡니까? 이 길이만 반지름이잖아. 그지? 얘와 얘 사이 그리네. 그럼 반지름은 루트 짱. 얘 빼기 얘 5의 제곱. 얘 빼기 얘 얼마? 여기는? 그지? 응. 반지름은 뭐야? 그럼 아까 힘들면 만들지 말고요. 중심 있고 반지름이 있었다. 어떡한다? x
빼기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 수 있겠지. 아까보다 훨씬 단축되지. 와 선생님 그럼 저 직각이라는 걸 찾지 못하면 그치 아까처럼 풀어야 되고요. 저거를 관찰을 통해서 찾아낸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고. 됐지?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10부터 쓰지 말고요. 항상 소재 조건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숨어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 당연히 칙수를 볼 때는 그 기울기를 살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 신기한 원이 하나 더 나올 거야.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맞네 제목이? 왜 없지? 잠깐만 지나갔냐? 있네. 자 아폴로니 오스 이원이라고 했지? 줄게. 자, 아폴로니 오스는 사람 이름인데 그 원은 뭐냐면 이거야. 어떤 두 점이 있어. AB가 있는데 AB에 대해서 PA 대 PB가 일정한 B를 갖게 되는 그런 점 P의 자취 흔적이야. 그냥 흔적.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어떤 수직선이 아니어도 접히면 괜찮고요. 두 점 AB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P라는 점은 P에서 A까지랑 P에서 B까지 그리기가 항상 얼마야? M대로 일정한 점들이야. 그럼 그런 점 몇 개 있겠어? 개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2대 1을 할까? 그럼 여기서 거리가 2고 여기서 거리가 1되는 거는 대충 뭐 이런 거 2대 1쯤 되겠죠. 이쪽에도 2대 1 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이쪽에 가서도 2대 1 되는 게 있겠죠. 그런 점들이 당연히 몇 개?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런 점들이 모조리 모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까 하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생각할 것도 없지. 2대1로 네번 한 점을 모아볼게요. 자, A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그러고 B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요. 둘 다 X점의 A점이라고 할까? 편하게 일반인 시키기 위해서 이쪽 A,0, B,0 그렇고요. 그 수많은 점들 중에 한 점을 X,Y가 둘게. 자, 그러면 얘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우리가 찾는 이 P의 자체가 보여지겠지. 관계식이 뭔데?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P의 길이 얼마인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PA 길이. PB 길이는요, 루트 X 빼기 B의 제곱 Y 제곱 얘가 몇 대 몇 된다? 2대 1이 되는 거죠. 쉽군요. 자, 제곱하면 몇 대 몇으로 바뀔까? 4대 1로 바뀌겠죠. 자, 비례식 어떻게 풀죠? 안에 두 개 곱한 거랑 바깥에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푸는 거지. 그러면 바깥에 두 개 곱하면 4 x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 y 제곱이 되는 거고, 바깥에 두 개 곱하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요. 자, 전개를 안 할게. 형태만 잘 봐. x 제곱도 나오죠. y 제곱도 나오죠. x 제곱이 계속 어때? 4x 제곱인데 1x 제곱 빼면 3x 제곱 나오겠죠. 4y 제곱인데 3y 제곱 되겠죠. x 제곱 y 제곱이 있고요. 둘의 개수가 똑같아. 정리하면 무슨 모양 나오겠어? 원의 방정식 나오겠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x 제곱도 있고 y 제곱도 있었잖아. 이게 일반형이니까. 그리고 x 제곱과 y 제곱의 개수가 둘 다 어때? 1이지. 1이 아니더라도 2나 3으로 같으면 양면을 2나 3으로 나누면 1로 만들 수 있죠. 따라서 x제곱도 있고요, y제곱도 있고요. 둘의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그걸 무조건 무슨 원의 방정식이다. 무조건 아니겠지? 반지름도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어. 일단 이거 뭐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원인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2대1로 쪼개는 점은 당연히 모두 있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있겠죠. 배웠잖아. A에서 P까지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분명히 지날 거야. 이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내분점이 될 거라고 해. 또 2대1로 나눈다는 거는 또 뭐야? 2대1로 외분하는 점도 있겠죠. 2대1로 외분하는 점도 있겠죠. 분명히 자체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지나겠지. 그리고 좀 전에 뭐라고 배웠어? 그 모양은 뭐가 될 거라고 배웠어? 원이 될 거라고 배웠죠. 아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그리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 지름의 양끝점이 되겠죠. 얘가 이 노란색이 이 핑크색 원의 지름이 되겠죠. 그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두 개 잡혀 있으니까. 구해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했다면 그 둘의 뭘 구하면 충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고요? 원의 중심이 되겠지. 지름이 있으면 지름의 충점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여기나 여기 한 개를 구하면 그게 뭐야? 반지름 되니까 아까처럼 힘들게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충점 찾고 원만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그래서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이처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지나는 원입니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를 직접 이대로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은 무슨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지, 그치? 시간 싸움이야. 자, 문제 바로 볼게. 1214번. 두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상, 0이래.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뭐야, 씨. 미안. 마상, 0이라는 점이 있어. A. 0,3이라는 점이 있어. B. 그러면 선분의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연장하면 직선도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자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얼마 되면 2대1이 되는 점의 좌측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 점 필요해. 그러면 A에서 B까지 몇 대면 2대1로 내분한 점이 있으면 이게 내분점이겠죠. 2대1로 내분한 점, 이거 하나 찾겠죠.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는 점을 지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2대1을 만족하는 거는 외분점도 있잖아. A에서 거리가 2고요. B에서 1 되는 거. 2대1 되는 점이 있겠죠. 외분점. 이 점도 지나겠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점과 이 점을 모두 지나면 뭐가 그려지겠다? 원이 그려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뭐부터 배우자? 내분점부터 배우자. 공식 안 까먹었죠? 몇 때문에? 2대1로 내분한 점입니다. 누구부터? 2대1입니다. 자,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분모는 2 더하기 1분의 그건 안 까먹었지? 2 더하기 1분의 처음에 시키면 그치? 자, 2랑 야 2대1이니까 교차해서 곱한다 그랬어요. 2랑 누구랑 곱해야 되니? 얘랑 곱해야 돼? 2 곱하기 0, 0 1이랑 누구랑 교차해서? 마 3 콤마 2 더하기 1분의 2랑 누구랑? 3 6 1이랑 누구랑? 0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점? 외분점이야. 외분점 좀 빨리 쓸 수 있죠. 부호 바꾸면 되잖아. 2 빼기 1분의 부호 바꾸면 되지? 0 더하기 3 2 빼기 1분의 6 빼기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어요? 그럼 얼마? 3,6 여기 얼마라고요? 마 1,2 여기는 3,6 그럼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은 이 둘의 뭐가 되니? 중점이 되겠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아 중심이 1,4야. 반지름은요?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안 물어보면 되겠지. 이거 볼까? 반지름은 이 길이 그럼 얘와 연산이 들으니까 R은 루트 3 빼기 1의 제곱 6 빼기 4의 제곱
반지름은 이렇지 이렇게. 그럼 원방 만들 수 있겠죠. 자, 저 노란색 원방은 중심이 1,4 그러면 x 부호 바꿔서 빼기 1의 제곱 y 부호 바꿔서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얼마? 8. 자, 원방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면 돼.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의 방정식 보여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그러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 거야.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야. P는 어디 있는데? P는 이 원리를 돌리겠다며. 원을 그리고 있다며. 그럼 이 원을 따라서 P가 100배 돌 때마다 삼각형 PAB의 넓이는 달라지나 보다. 자, 그럼 여기서 P가 이기다 쳐보자. P가 이렇게 있으면 PAB의 넓이는 A가 이기 있고요. P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아니면 P가 이쪽에 있으면 이게 되겠죠. 넓이가. 자, P가 돌아다녀도 AB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즉 이 삼각형의 밑변은 고정이 돼. 즉 분명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P가 돌아다녀도 밑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풀변이야. 고정이 돼 있다고. 뭐가 바뀌느냐? 높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되니? 높이가 최대되면 되겠다.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이 이건데 높이는 당연히 수직으로 가면 되죠. 이때는 높이가 이만큼 되겠죠. 최대로 올라가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 최대로 올라가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되겠니? 반지름이 되면서 중심의 바로 위쪽에 여기 있을 때지. 여기에 P가 있으면 삼각형은 이렇게 되면서 그 넓이가 그 높이가 제일 높아지겠지. 야,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나? 아니, 원을 풀고 나갈 텐데. 그치? 원의 점에서 높이가 가장 높으려면 결국 반지름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때 P의 위치는 중심에서 밑변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그 점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넓이의 최대값은요 2분의 1 곱하기고요. 밑변 길이는 얼마예요? 밑변 길이 점과 점 사이 걸리잖아. 근데 우리 풀고 있나? 3이고 3이죠. 1대 1대 끝이죠. 길이 3이고 3이야. 직각 이름을 생각하면 1대 1대 끝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 얼마야? 3루트 2 곱하기 높이의 최대값은 바로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되냐? 이네 루트 2. 이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루트 2 루트 곱하면 2 이상은 여기. 됐죠? 그래서 뒤에 뭐 이게 넓이에 대한 것도 붙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비를 유지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우리가 아폴로니오스 원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중심을 찾아서 중점을 찾아서 반지름과 중심을 구해서 푼다 라는 거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유형 5번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한 번 더 설명하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에서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물론 A, B, R이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귀찮고 복잡해지잖아. 그치? 미지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미지수는. 그러면 뭐예요? 자, 1.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머릿속에 그래요. 외우지 말고요. 어떤 원이 있는데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더래. 됐음?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에 대는 항상 뭐하니? 수직이 되겠죠.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 자, 이게 X축이라고요? 이 원의 중심에서 A, B야.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 되니? 이게 반지름 길인데 이 길이는 결국은 이 꼭지점에 중심의 뭐가 되니? Y좌표랑 똑같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그 중심의 Y좌표의 P가 되는 거지. 그러면 미지수 R 자리를 대신 P로 쓰면 되니까 미지수 한 개 줄였잖아. 훨씬 좋지. 물론 엄밀히 말하면 뭐라 써야 돼? 절대값이라 써야겠죠? 왜요? 원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래쪽에 접하면 이때 중심의 좌표 B는 음수가 나올 거야. 음수가.
x가 아래쪽에 있는 놈은 y좌표가 음수잖아, 그렇지? 그럼 그걸 반지름으로 표현하려면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냥 절대값을 주는 뿐이야. 자,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개념이 다른 거야, 문제 풀 때. 어떤 원이 있는데 y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더래. 그럼 무슨 얘기야? y 중심이 a, b인데 얘가 y축에 접한다고 수직을 내리면 떨어지겠지.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뭐라 바뀌었어? 이 점에 x좌표로 바뀌었죠.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대신에 뭘 쓴다? 절대값을 쓴다. 물론 원이 이쪽에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있나? X축, Y축에 모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는 얼마야? 반지름이지. 이걸도 얼마야? 접하니까. 반지름이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A, B로 나타내도 되겠지만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얘기하는 무슨 말이야?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나 얘기야? 반지름 길이랑 똑같은 R이겠죠. 이 점의 Y 좌표도 얼마야? 반지름 길이랑 똑같은 R이겠죠. 따라서 중심 자체를 그냥 R, 로 때려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A, B, R 미지수 3개에서 미지수 1개로 완전히 줄어버리죠. 너무 좋잖아. 다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세팅할 때는 반지름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조심하셔야 된다. 몇 사분면에 위치한 데 따라서 보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1사분면을 예를 들었지만 원이 어디 접할 수도 있어요? 2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그럼 이놈의 중심은 뭐라 써야 돼? X 좌표는 음수잖아. 그지? 마이너스 R, Y 좌표는 여전히 양수죠. 근데 2사분면에서는 X 좌표는 음수고 Y 좌표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R, 그럼 당연히 3사분면은 뭐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4사분면은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4분면에 맞게 뭐를 정해주죠? 부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한 중심과 반지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외에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렇지? 자, 이거 외워야 되겠어? 아니야. 그림만 살짝 머릿속에 돌려주시면 돼. 아, X축에 접한다고요? 머릿속에 X축 그려놓고 원을 딱 접하다 만들어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되니? 중심을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B 자체이 B가 아니라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림만 살짝 돌려주시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정리해보자. 17번 보세요. 중심이 x-y 더하기 4 위에 있고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자, 늘 얘기하지만 도형의 방정식, 직선이든 원이든 이동이든 반드시 뭐 하라고요? 문제 나오면 거기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려봐. 왜? 안 그리면 거기서 수많은 조건을 못 찾아요.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한다고. 원이 x축에 접한다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0에 접한다고요. 여기서 접한다고 이게. 그리고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원의 중심이 요거 직선에 있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에 접한다는 걸 그렇게 살짝 그려보니까 당연히 접점이 있으면 중심에서 때리면 항상 어떻든 수직을 떨어지죠. 이 점 x좌표 마이너스 1이야. 중심 x좌표 얼마겠어? 마이너스 1잖아 이렇게 수잖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걸 a라 풀 필요 없는 거지. 마이너스 1. 자, y좌표는 모르지. 그럼 어때?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원이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길은 뭐 쓰면 돼? B로 표현할 수 있는 되겠죠. 그러면 원의 방식 만들까? 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r의 제곱인데 b 제곱 쓰면 되겠지. 제곱하면 저기다 사라질 테니까. 됐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미지수 하나밖에 없네요. 미지수 b는 어디 샀지? 아, 근데
근데 이 중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어떤 점이 직선에 있으면 당연히 뭐야 돼? 대입하는 거죠. 그럼 대입하시면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가 b 더하기 4는 0. 따라서 b는 얼마다? 3. b가 3이니까 아까 만들어놨던 거에서 b를 싹 지우고 3으로 바꾸면 되겠죠. 됐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정석대로 그림 그려보시고 그림에서 정보를 다 찾았을 때 축의 접하는 원이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의 반지름길을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정석대로 가는 거야. 됐어? 그림 안 그리면 요 마이너스 1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 보니까 이 마이너스 1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 x 앞에도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입니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1219번. 점 1,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뭐야? 그지? 자, 근데 몇 사분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몇 사분면일까요? 1,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몇 사분면 있겠어? 1사분면 있겠죠? 1,1을 뭐 지나고 1,2가 어떻게 있겠니? 됐지? 그 다음에 이걸 지나면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또 큰 것도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 1,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크기가 작은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지? 중심을 뭐라 두자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을 뭐라 두자고? r,를 두자고. 이 원의 중심은 r,r이야. 맞냐? 반지름 얼마야? r이지. 뭐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자,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다음 보고요. 얘가 어디를 지나니까? 1,1을 지나니까 여기다 뭐 대입한다? 1,1을 대입한다. 1 빼기 r의 제곱 2 빼기 r의 제곱 r제곱. 자, r제곱 여기다 r제곱 여기다 r제곱 하나 없어지겠지? 안 맞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이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는 0이겠다. 따라서 r은 1 또는 5가 되겠다. 끝났죠? 그만 없어요. 원이 두 개 나왔으니까 r도 두 개 나와야지. 작원은 큰 원. 자, 근데 두 원의 중심사의 그리야. 두 원의 중심사의 그리. 그러면 이쪽은 중심이 r이니까 얼마야? 1,1이 될 거고. 맞죠? 그럼 r이 오니까 얼마 되는 이쪽은 5,5가 되겠죠. 이 두 줄 사이 그리고 하면 우리 찾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에 접하는 조건들 나오면 분명히 그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지수가 훨씬 더 적게 쓰일 거야. 그래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졸린 사람? 너는 항상 졸리잖아. 넌 안 졸려? 졸려요. 뭐라고? 졸려요. 너 운전 받아 와. 나 없어. 이 친구 속상하고 졸려. 그래? 친구 속상하고. 뭐라? 사탕 집에서 그럼 뭐 하겠냐 이러면 집에 가져가서 먹겠냐? 뭐 할 건데 그거? 다른 아니에요? 아니. 하나 올 거야 먹보라고. 네? 우리 이미지 관리하자. 3시간 되겠지?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이야. 힘들다. 너는 진짜 솔직히 왜 이렇게 들키고 있냐? 자, 얘들아, 이거 보자. 먹으면서 봐.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참고로 얘기하지만 지금 하는 원이 있잖아. 정말 잘해두셔야 돼.
원은 2학년 1학기, 2학기 이과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원이 나와. 실제로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 도형 문제들 나오지. 도형 문제 한 80%는 원이야. 원 정말 잘해. 지금 배우는 게 많이 쓰죠. 그리고 수학 때 배우는 게 많이 쓰일 거고. 자,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전화기가 원이 있어. 자, 이걸 뭐라 부르지? 응? 현, 그렇지. 원을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을 현이라고 그러지. 현. 자, 이 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이지 사셔야 돼. 무슨 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립니다. 수선 내리면 반드시 그 현을 어떻게 하게 되는 수직 이동을 하게 되겠어. 왜? 오케이?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 내리면 항상 수직 이동을 하게 되겠어. 시키지 않은 쪽에 내리셔야 돼. 자, 내린다면 또 어떻게? 얘도 맞이가 되고. 그럼 봐요. 자, 이건 뭐야? 원의 반지름기가 똑같죠. 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알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있으면 이 길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몇 배 하면?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요. 반대로 현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주면 현의 길이가 뭐 4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얘기야? 2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풀게 돼요. 알겠어? 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갑자기 현 얘기하냐면 공통현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었냐? 무수히 많이 있었지. 두 번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걸 나타내는 방정식이 뭐였어요? 직선 중에 하나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k를 붙여서 이렇게 써줘서 능력으로 만들어주면 얘도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이 될 거고 k 값에 관계없이 둘의 교점을 지나게 되겠죠. 했지? 응. 그 원리도 설명했을 거야. 마찬가지로 있잖아.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제3의 원을 찾을까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 얘들이. 그러면 둘이 만난 그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 몇 개 그릴 수 있어?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지. 왜? 제일 작게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그지? 크게는 이 두 점을 다 지나면 되니까 이런 원도 그릴 수 있잖아. 반대로도 크다는 그릴 수 있고, 작은 그릴 수 있지. 몇 개 그릴 수 있냐? 두 원의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 같은 원리지. 어떻게 한다? 하나는 그대로 써요.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하나 앞에다 곱해서 k를 곱해서 합쳐주시는 거야. 됐니? 같은 거지. 완전 같은 포맷이지.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건 이렇게 쓸 수 있어. 거기다 또 추가로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k가 하나 보이시겠지. 하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야. 두 원의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나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k를 곱해서 합쳐서 0입니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지나는 모든 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수많은 원 중에서 한 점을 딱 대입하면 k가 구해지겠지. 그 k를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면 그 수많은 원의 방식에서 이거 하나 딱 구해지게 되겠어요. 이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밖에 없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똑같은 원리네. 그렇지. 그러니까 k 값이 달라지면
다양한 원들이 표현이 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수많은 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와 마찬가지야. 자, 이거 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곡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아니었지. 여기가 K가 0되면 이 곡선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곡선은 표현이 가능하면 안 되니. 이 곡선을 표현하려면 여기가 1 되면서 여기가 0 돼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됐지. 따라서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곡선 중에서 요거 하나 뺀 나머지 모든 곡선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K에 따라서 수많은 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K가 0 되면 이 원을 표현 가능하지. 근데 이 원은 표현이 가능이 안 돼. K 뒤에 있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 부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표현한다? 아니, 여기 하나 빼고 다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가 특별히 마이너스 1대 한번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1대 한번 생각해보면 자,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 되겠고요. 맞죠? x제곱 y제곱 어떻게 되니? 없어지지. a 빼기 a 다시 x b 빼기 b 다시 x b 다시 y c 빼기 c 다시는 0으로 되겠지. 자, 무슨 방정식이야? 직선이 되어버렸죠. 2차가 아니라 1차식으로 바뀌어버렸어.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 식이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원이 아니고 뭐가 되지? 직선으로 바뀌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뭡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다? 공통 그림을 좀 줘볼게.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두 원의 교점이 있어. 그러면 K를 곱해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이지만 특히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돼버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가 돼? 를 공통현이라고. 왜 공통현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은 이쪽 원의 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쪽 원의 현이기도 하지.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해. 그럼 그 공통현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써놓고 K에다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원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아, 원방 두 개를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빼버리면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온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쉽게 보여진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알겠죠? 두 번의 방식을 빼요. 여기서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그게 우리에서는 공통현의 방정식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공통현도 하나 현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중심이 있다면 중심에서 만드셔도 된다. 수직으로 내리시라고 해요. 그럼 이 길이 어때? 똑같죠? 그리고 이쪽 원의 반지름이 기울어지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등을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원에서 내리면 똑같은 데 떨어지겠죠. 여기서도 직각하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그림 가지고 문제들을 또 푸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현도 현이겠죠. 됐지?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1222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빼기 4는 0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대로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그대로 다른 거 하나는 K를 앞에 곱해서 그대로 는0 만들는 게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수많은 원 중에서 1,0을 지나는 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건 어떻게 할 텐데? K 값 구하면 되겠죠? 뭘 대입해서? 1,0을 대입해서 K 값 구하시면 되겠다. 자, x1, y0이다. x1, y0 x1, y0 x1, y0
여기서 마4 마이너스 2k 따라서 k는 얼마다? 마2.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한다? 아까 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놓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1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런 양이겠죠. 원의 방식이 무슨 양이야? 일반형이죠. 방정식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니까 일반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준을 바꿔야겠다. 그렇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6y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x를 x키로 보자. x제곱 플러스 2x야. 얼마 필요해? 1 일단 갖다 썼어.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야. 얼마 필요해? 반의 제곱 9가 필요해. 그럼 이거 얼마 땡겼었냐? 1 땡기고 9 땡겼으니까 10 땡겼으니까 10 써주시고 다 3 넣으면 얼마 되니? 다 3 되겠죠? 그럼 이거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r 제곱이 13이니까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면 얼마 된다? 13 파이 이렇게 나와. 자, 이거 교점을 지나오는 방식 만들 수가 있으면 그 다음 대입하고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귀찮긴 하지만 완전 기본용이에요. 그 다음 26번 볼게요. 먼저 마찬가지로 두 원을 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거 보세요. 두 원의 교점 이렇게 있잖아.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가 되겠어? 넓이가 제일 작으려면 반지름 제일 작아야겠죠.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를 지름으로 잡아서 원을 만들면 제일 작겠지. 이렇게 끝나가면 훨씬 더 원이 크지잖아. 딱 얘를 가운데 딱 넣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얘가 지름이 되면서 얘가 가장 작은 원이 될 거라고. 맞니? 그래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공통현을 뭐로 갖는? 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이에요. 그럼 그런 원의 넓이를 물었잖아. 다시 그려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이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지름의 길이 다른 말로 뭐가 되니? 누구의 길이야? 지름의 길이 다른 말로 뭐니? 공통현의 길이지. 공통현의 길이면 현의 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에서 수직으로 해주자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네. 했죠? 자, 어느 원을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볼까?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얼마야? 루트 20. 이 루트 5죠. 이건 어떻게 구할래? 이 길이가 나와야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원의 반지름 될 테니까. 맞나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할래요? 이 길이는 원의 중심인 0,0과 이 공통현 사이의 거리잖아. 공통현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꼭 쓰면 되겠네. 그러려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좀 필요하죠. 직선의 방정식이. 그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공통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이걸 뺀다고. 여기서 이걸 뺀다. 반지름 쪽을. 일단 쓰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는 정리해볼까? 9, 16, 25 사라지네. 됐습니까? 그럼 한쪽에서 한쪽 뺄게. 여기서 이거 빼면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요. 빼면 플러스 6x 빼면 플러스 8y 빼면는 20 됐어요? 2로 나누면 3x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통현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 공통현과 중심 0,0 사이 거리가 되겠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0 5분의 10에서 얼마다? 2
아 그럼 이 길이 얼마? 2. 이 길은 2루트. 피타고라 정리 쓰면 이 길이 얼마 나오니? 요거 제곱 20 빼기 4 16 얼마 돼? 4가 되지. 반지름이 4야. 우리 찾는 최소원의 반지름이. 그럼 최소원의 넓이는 얼마 되니? 16 파이가 되겠어. 16. 문제 뭐야? 스커프돼 있지? 어렵지? 어려운데 공통과 관련돼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웬만한 책들은 다 실려있는 유형이라고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원들 중에서 그 크기가,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은 공통연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공통연의 길이를 구한다? 직각삼각형에서 숫자를 눈이 써주시면 되겠다. 자, 선생님이 이쪽에 썼지만 나는 기본에 따라서 이쪽에서 풀어도 돼. 3,4를 찍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형에서 숫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이 좋구만. 아니야? 사색에 다닌 거에서? 싫어요. 알겠어. 뭐야? 끝날 텐데 무서워.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할게. 왜요? 네가 시작하니까 쉬기 싫네. 됐지? 응. 자, 27번은 적자 숙제 다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하자 여러분. 그 다음에 1232번 이봐. 현의 길은 있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현의 길을 하면 분명히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접근하신다. 32번 보시면 다시 한번 좀 그리고 그리면서 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저 원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무슨 말이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맞지? 이 직선이 원이 그려지면서 자른다네. 직선은 잘라진 이 현의 길이가 얼마나 얘기냐? 2루트 3이라는 얘기지. 그려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 상황이? 직선이 가만히 있는데 원이 와서 날 잘랐어. 그 잘린 부분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이 값을 구하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현의 길이를 줬잖아. 현의 길이를 구하든 주든 간에 무조건 중심에서 현에다 뭐한다? 수선 내려서 수직 이동을 하면 이동할 거야. 됐죠? 그럼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면 이만큼 얼마 되니? 절반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했어? 이거 상품 만들게 됐죠. 이거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라고. 반지름 얼마야? 어우, 뜰만히 바꿔봐야겠네. 그지? 반지름은 중심 필요하잖아.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a의 제곱은 a제곱 썼으니까 여기도 a제곱 2a제곱 플러스 c 됐습니까? 중심이 얼마고요? 바꿔서 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니? 반지름이 아니지?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반지름에다 뭐 씌워야 되니? 루트 씌워야겠지? 2a제곱 플러스 c. 그러면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늘 하던 대로 여기서 뭐 쓰고 싶은가? 피타고라스 쓰고 싶은 거거든?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지. 어디 구하면 돼? 여기 구하면 되겠죠? 여기 어떻게 구할 건데? 아니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잖아.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자 직선 방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자 x에다가 a제곱 넣습니다. a y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넣습니다. 그럼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죠? 이게 저 거리네. 얼마야? 루트 2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2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나왔고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의 제곱은 2a 제곱 플러스 10은 요거의 제곱 와 씨. 2분의 2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3으로 구해줍니다. 귀찮지만 못할 건 없지? A는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A 값이 구해지겠네. 그렇지? 2a 제곱
플러스 15. 자, 전개합니다. 이거 얼마 나오니? 4의 a제곱. 2 나누면 2의 a제곱. 8a 나누면 4a. 4 나누면 2. 2차가 아니네. 4a는 5 나오면 5. 됐어요? a는 얼마다? 4분의 원은 기호별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빨리빨리 많이 풀어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반대로 그 이형들만 익숙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 현의 길을 나오면 어떡하자? 현의 길을 넘겨가면 주어지거나 현의 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중심에서 내려서 반지름하고 이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푼다. 저 그림을 잘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음? 모르겠음? 1233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로아스대로 치는 문제인데 좌표 평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야. 참고로 선생님 프린트를 주는 거는 이거는 수업 때만 쓰는 거야. 수업 때 필기할 거나 메모할 거 있으면 거기다 해놓고 집 가서 복습하시라고. 너네 책은 본래 숙제는 제가 깨끗하게 두고 숙제할 때만 쓰시라고. 알겠어? 너네는 걱정 안 하는데 저기 다른 반 애들은 수업 때 쌤 풀어준 걸 열심히 써가지고 숙제할 때는 그거 빼고 풀어온다고. 풀려있으니까. 아니지 그러지? 아니지. 필요한 분들은 그 수업 노트에 마음껏 낙서하고 적어놓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책에는 숙제를 전부 다 빠짐없이 오시면 되겠어. 자, 이것도 터프 문제인데 어렵긴 해. 근데 방법을 잘 봐요. 오른쪽 그림 같이 원이 있어. 반지름 오고 중심 원점이. 자, 그럼 원 안쪽에 3,1한 점이 있지. 여기를 지나는 현. 한 점을 지나는 승부 몇 개 볼 수 있어?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지. 그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현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을 구하는 거야. 뭐지? 자,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현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만 골라내라고 해. 몇 개인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현의 길이 봐봐. 이렇게 가서 현의 길이 점점 어떻게 되니? 길어지는 게 보이지? 반대로 갈수록 현의 길이 점점 짧아지는데 생김이 대표적으로 몇 개만 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되니? 쭉 이어지면서 변하겠지. 쭉 가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질 거고 이거 하면 점점 짧아지겠지. 그러면 그렇게 연속해서 변하다 보면 중간에 자연수인 점들을 빠짐없이 지날 수밖에 없죠. 그지? 길이가 1자리부터 이래서 1자리부터 쭉 커져 보면 3까지 커졌어. 그럼 중간에 얼마 지난 거야? 2자는 나왔을 거라고 분명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현의 길이 중에서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자연수인 것을 직접 확인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한데? 현의 길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두 개 찾으면 나머지 현들은 요 사이에서 변하겠지. 변하다 보면 여기서 자연수를 몇 개 지난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야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그 현의 길이 중에서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찾아라는 얘기는 현의 길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을 찾아라는 얘기야. 자, 제일 작은 게 뭐겠냐? 현의 길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가서 크지잖아. 이렇게 갈수록 크지 않게. 제일 작은 건 어떨 때야? 수직일 때. X축의 수직일 때. 제일 작지. 왜? 이거보다 조금 빛나는 순간 위에는 조금 풀지만 밑에 더 많이 늘어버리니까 전체 길이 길어지겠죠. 반대로 찍 푸는 순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찍 풀어도 이만큼 풀지만 이쪽에서 더 많을 만큼 늘어나요. 최소값은 언제야? 데카를 잡아. 수직으로 있을 때. 그럼 이 현의 길이 구해야 되겠네. 현의 길이 어떻게 만나고요? 중심에서 내려서. 수직이 이 정도 하면 뭐라고 했지? 여기 얼마야? 반지름 5 맞지? 여기는 얼마니? 좌표가 지금 3이니까 여기 얼마야? 3이죠. 여기 얼마? 3, 4, 5 피타고라스의 수지. 자, 그러면 이 현의 길은 얼마 되니? 4에 들어니까 얼마 돼?
8이 됐고 이게 현의 길이에서 제일 짧은 거야. 됐고? 자 이제 먹을 차례야. 현의 길이에서 제일 긴 거. 야 원안에서 현을 그을 때 현이 제일 길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름일 때, 지름일 때야. 그럼 제일 긴 거는 지름일 때야. 어디 있어? 이 점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 제일 긴 거는 이 지름이 될 때지. 이러면 길이는 얼마입니까? 10이지. 그럼 지금 내가 찾는 현의 길이는 얼마 이상, 최소값 8 이상만 하는 거라고 있죠. 얼마까지 나오니? 10까지 나오지. 그러면 8에서 10까지 변화할 때 중간에 9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겠지. 9인 것도 중간에 어딘가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아직도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럼 자연수에서는 8, 9, 10 3개짜리야? 아니야. 8짜리 한 개밖에 없죠. 10짜리 한 개밖에 없죠. 근데 9짜리 중간에 9짜리는 어때? 아, 이점이 9짜리 된다 그러면 그거랑 정확하게 실제 얘도 9가 되겠죠. 위아래로 길이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 따라서 9인 거 몇 개? 2개. 그럼 전체 8인 거 10인 거에다가 9인 거 2개에서 몇 개야? 4개가 되겠다. 오케이? 2개씩 존재하는 걸 잘 세워보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과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것은 2개씩 존재 안 해요. 근데 그 사이의 것들은 항상 2개씩 존재하게 돼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35번. 이런 시험 늦게 하기 좀 힘들지. 시험 맞지 했는데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뭐라고? 하지 마. 10분만 더 참으면 돼. 10분만. 자,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는 8km 이내를 감지할 수 있대. 그럼 뭐야? 이 레이더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원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야? 8이지. 8km 이내는 내가 감시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10km 떨어지는 서쪽으로 10km 떨어지는 지점에서 배가 북동쪽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시속 2km 속도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이때까지는 감지가 안 되다가 이 원안에 들어온 순간 이제 레이더에 감지되겠지. 그러다가 다시 벗어나면서 감지 안 되겠죠. 이 선박을 몇 시간 동안 감지할 수 있는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선박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감지할 수 있지. 원안에 들어왔을 때. 저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일단 어떻게 되겠어? 뭘 그려? X축, Y축 그리셔야지, 그치? 우리 중학교랑 가장 큰 특징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 도형들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X축, Y축을 임의로 그래서 각 점들의 좌표들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어디를 얘를 그냥 중심으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중심으로 하면 얘가 뭐가 되니? X축 그러니까 Y축 되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니? 이쪽으로 시키니까 마이너스 10,0 45도.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 기울기 1잖아 45도면. 얼마인가? 0,10 이렇겠죠. 자, 그래놓고 나는 노란색 사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않아요? 지금 노란색의 정체가 뭐야? 현이잖아 현. 문을 잘하고 있으니까 짧아도 현이지. 현 나오면 어떡하자고 했어? 수직 이동을 하자고 했지 그래서. 맞니? 그 다음에 자 됐어. 그러면 이번에 반지름 얼마야? 아까 반경이 8이라고 했지. 8km. 요게 반지름이니까 이거 얼마야? 8이 되겠죠. 이거 구하면 되겠네 이거. 그럼 이 길은 얼마니? 이 길의 전체를 가만 보니까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지. 됐니? 그럼 직선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 없다? 이쪽 두 점 아니까? 그 직선을 구한 다음에 점과 증사의 공식을 쓰면 나오는데 힘들게 가지 말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좌표 가지고 푸는 건 맞는데 다른 도형적인 요소들, 그지? 도형의 성질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푼다고. 지금 이게 몇 도였을까?
45도지. 이게 몇 도네 그러면? 45도지. 1대 1대 루트 2 아닌가? 1대 1대 루트 2 아닌가? 맞지? 근데 루트 해당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길이는 10이지? 그럼 루트를 나누는 게 얼마야? 루트 2분의 10이지? 5 루트 2지? 여기가 얼마야? 5 루트 2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네. 그럼 내가 지금 찾아보는 게 뭡니까? 아, 여기가 5 루트 2고 여기가 8이니까 확장을 좀 있으면 되겠다, 그럼. 맞죠? 요놈의 제곱은 빗변 8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루트 14.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전체 길이는 2루트 14지, 2루트 14. 2루트 14가 이 배가 레이더 범위 안을 지나가는 거리야. 자, 근데 문제는 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감시할 수 있는 시간을 물었죠. 감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니? 속력분의 거리지.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지? 따라서 거리가 지금 얼마 나왔냐 이거예요. 2루트 14고 속력이 얼마나 지금? 2지. 따라서 이놈이 요 안쪽에 들어가 있을 시간은 2분의 2루트 14니까 얼마 되니? 루트 14분이 되겠네요. 루트 14 시간이 되겠네요. 있어요? 이번에 전체하시겠지. 그래서 이처럼 활용 문제 나오면 좌표 쪽을 잘 세팅해 주시면 좋고요. 가급적인 원점을 대체 원점으로 세팅해 주는 게 좀 더 낫겠다. 그 다음에 유형 8번 나중에 추가라. 네. 해도 안 추간다?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까먹었어. 자, 원과 직선을 일치한 게야. 얘들아, 우리 앞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일치한 게 배웠죠. 맞나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줄에서 만날 때, 또는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뭘 가지고 판단했냐? 그치? 얘랑 얘,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같다고 만든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고 봤지. 자, 원도 마찬가지야. 원과 직선 일치한 게 있어요. 원과 직선 일치한 게도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뭐 할 수 있고요? 접할 수 있고요. 안 만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직선이 있겠죠. 그 둘을 연립해서 풀면 새로운 2차식이 만들어지겠지. 그 2차식의 판별식이 뭐 하면 되고?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판별식 0이면 접하는 거고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 원에서도. 근데 위에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애초에 연립해서 풀 때 원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을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x나 y나 대입을 하게 되는데 식이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문자들이 있다면. 그치? 해도 돼. 판별식 써도 된다고. 근데 그것도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 뭔데? 자, 보세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D라고 해요.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반지름이지. 반지름이도 어때? 그치?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직선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두 점에서 만든 얘기야. 그럼 이건 어때? 요 길이가 D잖아. 그지? D가 뭐라고 하냐? 반지름에 딱 맞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0이 되는 경우는 D는 R하고 같은 거구나. 세 번째는 이게 D잖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반지름
아까 비교하면 어때? 반지름이 더 작죠. T가 반지름보다 크다. 어느 게 더 편하냐? 실제 문제 풀어보면 한 별씩 쓰는 것보다 밑에 게 100배 편해요. 그래서 원에서만큼은 그 원과 중심 사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나 원의 반지름 사이 대소 관계를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뭐겠냐? 접하지? 접하면 판별시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라면 이번에 접하면 얼마입니다? D하고 알아봤습니다. D하고 알아봤습니다. D가 뭔데요? 거리. R은 반지름. 이게 또 그냥 방문간대로 외우는 거 아니지, 그치? 나중에 헷갈려 부동 방향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아, 이게 D, R은 이거. 그럼 D가 더 작네, R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과정에서 만난다. D가 R보다 더 작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충분히 보면. 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들을 판단할 때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D, R. R을 식에서 금방 찾을 거고요. R 제곱이 있으니까. 그지? D를 좀 찾아야 되는 D를 어떻게 찾을 건데 원의 중심 좌표 찾고요. 직선의 방향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대입 뚝 해주시면 툭 나오겠죠. 이차함수는 여전히 판별식으로 판단하고요. 원의 방식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뭘로 이 T와 R에 관계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238번 보겠습니다.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에 접할 때에 됐습니다. 오? 딱 저 문제 읽는 순간 우리 뭐 떠나야 돼? D는 0이 아니라 뭐 떠나야 돼? 원이니까. D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냥 떠주시면 돼. 문제다가. 문제 밑에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어 볼게. 기울기 얼마 되니? 너 빼기 너 1분의 너 빼기 너 A 마이너스. 아, 기울기 얼마다? A 마이너스 1이고 얘나 얘를 지나는 직선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게 낫겠네.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힘들지? 자, A-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직선이야.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고요. 뭐 쓰라고요? D는 R 쓰라고요. D가 뭔데? D가 뭔지 알아야지. D가 뭔데? 뭔데?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잖아, 그렇지? 중심이 얼마 지금? 0,0이죠. D는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 A-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만 나올 거고요. 그게 뭐라고 같아지니? 원의 반지름 1과 같아지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풀어주면 되겠네. 자, 얘 갖다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좌변은 절대값, 우변은 루트가 있어. 동시에 어떻게 좀 없어지겠냐? 제곱을 해주면 없어졌죠? 양쪽을 동시에 제곱을 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제곱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우변은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니까 요 안에서만 나오겠네? 바로 정리할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A제곱 좀 날아가죠? 넘으면 마이너스 2A는 넘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얼마? 1 나오겠죠.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입니다. 생각 D가 뭐라고?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 R은 당연히 반지름. 둘이 같다는 거 푸는 거야. 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는 접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D는 R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D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만들어 놓고 중심과의 거리 세우십니다.
선생님 1241번 넣어놨죠? 이렇게 넣으면 못했을까? 자, 11번 아까 했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 대입하는 거지. 표준형 일반형. 전개된 일반형에다 대입하는 거고요. 말한 대로 봐. 0,0이 하나 있으니까 C를 구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조금 양심적이야. 그러면 거기서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얘하고 접한다는 얘기 뭐 쓸 거야? 똑같이 D는 아닙니다. 써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241번까지가 되고 있고요. 1241번 교재. 형님은 시간 지책 없지? 없으니까 책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사진 않고 생기면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그걸로 숙제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1241번까지예요. 이 문제는 못 나갔죠? 네? 몇 개로 못 나갔지? 네. 자, 그 다음에 너네 혹시 올림포스 고난도는 밖에서 풀고 있니? 아니요. 손만 안 냈어?